안녕하세요. 동인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요즘 재판이 워낙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쫓아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죠? 오늘은요, 이 재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자,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 1심 나왔고, 최근에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최종 판결이 꽉 났어요. 징역 2년 유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궁금해지죠. 최종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예요? 바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자, 1심 선고 날이 결정이 됐습니다. 마지막 결심 공판이 최근 열렸습니다. 검찰은요,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9년. 그 결심 공판에서 아주 검찰과 송영길 전 대표 세게 맞붙었거든요. 이 민주당 돈봉투 사건, 돈 받은 의원들도 지금 뭐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어디까지 왔고 이 송영길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방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자, 3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얘기도 아니에요. 그죠? 2021년 5월 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탄생합니다. 3수 도전 끝에 탄생을 하는데 35.6%로 당선이 됩니다.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였으니까 친문들의 지지를 받은 홍영표 후보가 35.01이었으니까 정말 박빙이죠. 우원식 지금 국회의장이 29.38%. 꽤 많이 얻었습니다. 자, 이 전당대회 얘기예요. 2021년 5월 전당대회인데 1, 2월에 이미 경선 캠프가 꾸려지고 그 경선 캠프의 좌장은 바로 윤관석 민주당 의원, 송영길계 좌장. 자, 인천시장 할 때 인천시 대변인을 지냈고 실제로 당대표가 된 이후에 사무총장을 맡죠. 한 2월부터 매주 수요일, 당시에 송영길 대표가 외통위원장이었거든요. 외통위원장 회의실에서 송영길계 지지하는 의원들과 함께 차담회를 마시거나 하면서 착 정보를 얻죠. 자, 우리 쪽으로 누구 몇 명 정도 올 것 같아. 지금 대의원들 상황이 어때? 이런 거를 누가 체크했다고요? 윤관석. 자, 그 밑에 실무들이 있었습니다. 실무. 여러분 이제 이름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실무자 강내구 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 당시에 수자원공사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직총괄본부장 역할을 하면서도 그림자로 드러내지 않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감사가 대놓고 전당대회 캠프 역할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전에 이미 송영길 전 대표가 예전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는 이미 그때는 대놓고 활동을 했던 측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정근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실제로 이 전당대회 때 조직총괄본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되자 사무부총장이 되지요. 여기 있네요. 당 사무부총장. 그리고 또 한 명의 이제 숨겨진 측근이 바로 박용수 당시 송영길 대표 의원실 보좌관. 그런데 이 문고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캠프에 관련된 돈 관리를 다 하고 있었고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정무조정실장을 합니다. 이번에 검찰이 얘기한 걸 보면 당시에 정무조정실장 시킬 때 말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무조정실장은 아주 측근 의원들이 보통 하거든요. 심지어 재선 의원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의원도 아닌 보좌관이 정무조정실장 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말들도 많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세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4명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2021년 1월, 아까 1, 2월부터 캠프는 꾸려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내부 조사를 했을 때 전국 대의원 지지율 51.8%, 압도적이었어요. 캠프 내부 조사에 따르면. 네, 이때는 분위기 좋았죠. 당연히 송영길 후보가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인지도에서, 대중적 인지도에서 워낙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실제로 득표율은 얼마예요? 35.6. 많이 떨어졌죠. 자, 그러면서 점점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2021년 3월 말에 한번 돈을 뿌립니다. 누가요? 강내구 그림자 본부장이 지역본부장에게 왜 뿌리느냐? 누가 전당대회엔 투표권을 갖고 있어요? 대의원들.
그다음에 권리당원들, 이들이 이제 투표권을 갖고 있는데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본부장들에게 돈을 뿌립니다.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마련하느냐? 자, 2021년 3월 17일에 강내구 위원이 이정근 부총장에게 돈을 좀 뿌려야 될 것 같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정근 부총장이 이성만 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결국 1,000만 원을 받아서, 그래서 일단 50만 원을 돈 봉투에 착 넣어서 10명에게 쫙 뿌리죠. 네. 자, 그런데 계속 떨어져요. 문제는 3월 들어서 4월, 이제 5월 2일이 민주당 전당대회인데 다가올수록 계속 떨어집니다. 4월 24일 이정근 본부장이 보고합니다. 윤관석 당시 캠프 좌장에게 큰일 났습니다. 자꾸 떨어져요. 전북, 부산 계속 떨어지고요. 경기, 서울, 광주는 1등은 1등인데 너무 근소한 차이로 따라붙고 있고, 강원, 충남은 아예 3위로 추락했습니다. 윤관석 의원 마음이 급해지죠. 왜냐하면 이때쯤에 윤관석 의원이 소문을 듣습니다. 경쟁 캠프에서 돈을 뿌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요. 일단 그 당시에 소문이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야, 이거 보고받고 강내구 본부장에게 연락을 합니다. 지금 우리 쪽 상황이 좀 불안정하지 않냐? 들리는 소문으로는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박용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볼 테니 너도 박용수랑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좀 해줘라. 이 사람이 문고리 캠프 돈 관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녹취가 공개됐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정근 녹취록에서 나오고 있는 이 내용들. 그러면서 돈을 뿌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보신 것처럼 윤관석 의원이 강내구 의원에게 돈 좀 마련하라고 하죠. 이 얘기를 이정근 부총장에게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럼 누구에게 연락하라 그랬어요? 자, 바로 박용수 보좌관에게 연락하라 그랬죠. 자, 그런데 마침 박용수 보좌관은 돈을 갖고 있었어요.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 4월 19일 송영길 전 대표의 친구이자 서초동에서 주유소하는 스폰서가 있었어요. 이 스폰서가 이 박용수 보좌관에게 5천만 원을 쓰라고 줍니다. 이건 본인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스폰서도. 어쨌든 그래서 박용수 보좌관이 5천만 원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금으로. 이 돈을 뿌리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자, 4월 27일 오전에 강내구 본부장이 이정근 본부장에게 연락을 해서 캠프 사무실에 나가면 박영수가 아마 돈을 줄 거야. 그러면 그 돈을 받아다가 윤관석에게 10개 줘.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4월 27일에 이정근 본부장은 캠프 사무실에서 박용수 보좌관에게 300만 원 돈 봉투 10개를 받은 다음에 그날 저녁 여의도 중식당에서 검은 봉지에 이 돈을 넣어서 윤관석 의원에게 주죠. 그리고 윤관석 의원은 바로 그 다음 날인 4월 28일 외통위 회의실에서 의원들에게 돈을 뿌립니다. 4월 28일은 어떤 날이냐? 전국 대의원 투표가 시작하는 날이에요. 이거 얼마나 막 급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4월 27일에 그 전날 이정근 본부장이 다시 보고를 합니다. 캠프 자장 윤관석 의원에게.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4월 23일만 해도 13%포인트 차이로 1위였는데 이게 사흘 만에 4월 26일 날 조사에 따르면 6%포인트 차로 좁혀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흘 만에 7%포인트가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역전을 당할 지금 위기에 있는 거죠. 경기, 서울, 대구, 전북은 2위로 떨어졌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마음이 막 타겠죠. 게다가 4월 28일에 이제 아까 오전에 돈을 돌렸다고 하는데 그날 바로 강내구 이정근에게 바로 전화를 합니다. 내가 원래 주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5명이 안 왔어. 원래 인천 두라고 종성이학은 안 주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보더니 또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3개 뺏겼어. 그러니까 원래 돈을 10개를 가져가서 10명에게 주려고 한 사람인데 막상 줘야 될 사람은 못 주고 안 와서 안 줘야 될 사람한테 뺏겨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빨리 그냥 오늘 줘야겠다. 지금 막 투표는 시작이 되고 마음은 급하고 역전당할 위기에 있고 그래서 바로 4월 28일에 또 박영수에게 돈을 받아서 이건 막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죠. 300만 원 돈 봉투 10개 받아서 강내구 이정근 거쳐서 윤관석에게 갖고 윤관석 의원은 바로 다음 날인 4월 29일에 의원회관을 가서 못 줬던 의원들에게 돈을 돌렸다라는 게 검찰의 지금까지 수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제가 조금 확신을 갖고 좀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게 상당히 재판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면서 상당 부분이 지금 유죄로 거의 재판이 끝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강내구 위원은요, 징역 1년 8개월 2심까지 나왔고, 강내구 위원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년 8개월 확정됐습니다. 징역 1년 8개월. 자, 그 다음에 윤관석 의원이 지난 10월 31일에 대법원까지 징역 2년 확정 빵빵빵 났어요. 본인이 돈 봉투를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지시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시한 것까지, 그러니까 캠프 좌장으로서 지시한 것까지 유죄다. 그래서 징역 2년 확정.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의 얘기를 상당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죄로 끝났습니다. 이건 대법원까지 끝난 상황이에요. 게다가 돈 봉투를 뿌리고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윤관석, 이성만, 허종식, 임종성 다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집행유예.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은 여기서는 뿌린 살포, 저거는 이제 지시까지 한 거. 그러니까 어쨌건 이 사람들까지 1심이 나온 상황. 그러면 이제 최고의 종착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최종 정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일에 잡혔고 바로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결심 공판 때 검찰과 송영길 전 대표가 아주 치열하게 맞붙습니다. 마지막 재판으로 갑니다. 동투더 뉴스. 핵심은 이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 재판에 있어서 핵심은 이거예요. 송영길 전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밑에서 알아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민주당 전당대회 때 지금 그 송영길 캠프가 부당한 정치 자금을 받아서 그걸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뿌렸다라는 거잖아요. 받은 것도 뿌린 것도 본인은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했다면 밑에서 한 일이죠. 검찰은요, 몰랐을 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십시오.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재판에서. 왜냐하면 가장 아킬레스건은 이정근. 이게 시작이 어디서부터 된 거예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시작 자체가 이정근 녹취록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정근 본부장이 다 자백을 해요. 자백. 맞다. 녹취록도 다 맞고 다 송영길도 다 알았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송영길도 알았고 몰랐을 리 없다라고 자백을 해놓고 녹취까지, 게다가 재판 과정에서 이 녹취들이 다 증거로 인정이 되는 상황. 여기서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방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녹취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2021년 3월, 그러니까 의원들에게 돈 봉투 뿌리기 전에 지역본부장한테 돈 뿌릴 때 녹취 내용을 보면 이성만 의원이 당시에 돈을 마련해 주잖아요. 자,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다 박용수하고 다 얘기했어. 그래서 내가 받아서 줄 거야. 아, 여기 잘못 오타가 있네요. 그죠? 이성만 아니고 여기 이정근이죠, 이정근. 그랬더니 이정근이 뭐 오빠가 받아서 나에게 줘 했더니 이성만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잘 보십시오. 노란색. 내가 송 있을 때 같이 얘기했는데 뭐 지역사람 송 누구예요? 송영길 당시 후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돈 마련된 얘기. 이게 녹취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로서는 상당히 지금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건 검찰은요, 자, 이거부터 볼게요. 돈을 받는 걸 모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박영수 송영길 보좌관이 본인이 다 뒤집어 쓰려고 해요. 내가 알아서 한 거고 나는 송영길에게 보고를 안 했어요. 뭘 보고 안 했어? 일단 아까 돈을 받은 거 있죠. 받은 거. 누구에게 받았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4월 17일에 박용수 보좌관이 돈을 받잖아요. 누구로부터? 송영길 대표 친구로부터, 스폰서로부터 이 5천만 원 돈 받잖아요. 받으면 안 되죠. 이거 불법 정치자금이 되는 거죠. 투명하게 공개된 돈이 아니니까 현금으로. 자, 그런데 이거를 박용수 보좌관은 내가 받아서 보고를 안 했다 그래요. 경선 막판이라 뭐 보고할 시간이 없어서 보고를 안 했다. 근데 검찰은 경선 막판이면 더 보고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한 상황인데, 이 스폰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법정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돈은 뭐냐? 송영길 주려고 한 거야. 캠프에서 5천만 원을 송영길에게 직접 주려고 했으나 없어서 박용수 보좌관에게 전달했다. 왜 박용수에게 줬냐? 왜 많은 사람들 중에 박영수에게 줘야 송영길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보고가 되고, 그래도 내가 5천만 원 주면 알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친구라고 하지만. 그죠? 그리고 잘 쓰일 테니 박 보좌관이 줬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보고를 안 했을 리가 없다고 보죠. 게다가 이겼어요. 송영길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됐어요. 되고 나서 캠프 해단식 날 오전에 해장국집에서 송영길 대표가 이 스폰서와 함께 아침에 밥을 먹는데 그때 송영길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땡땡아, 이름 뭐 익명이 땡땡아, 하여튼 고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스폰서는 뭐라고 진술하냐면 하여튼 고맙다. 하여튼 뭐? 이 돈을 뜻한 거라고 본인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에게 고마워할 이유가 이거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내가 한 건 5천만 원 뿐이라 그것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검찰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박영수 보좌관도 의원들에게 제공한 그 돈 봉투가 바로 이 돈, 이 출처가 바로 이 5천만 원이라고는 인정을 해요. 박영수 보좌관도. 그런데 송영길에게 보고를 안 했다?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박영수 보좌관이 뭐라고 진술하냐면 이 부분에 검찰은 또 주목을 하던데 선거 캠프의 부의 자금 관리가 선임 보좌관의 역할인 게 관행이다. 그래서 나도 자연스럽게 캠프에서 그 역할을 했다. 어떤 역할? 부의 자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검찰은. 그럼 부의 자금이라는 게 뭐냐? 장부에 적힌 거 말고 여러 돈들. 그러니까 정확히 투명하게 쓰인 거 말고 무슨 얘기냐? 송영길 대표가 믿고 이 보좌관에게 모든 걸 맡겼다. 돈 관리에서.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박영수 보좌관이 그만큼 역할이 있었고 송영길 대표는 박영수 보좌관이 하는 거를 몰랐을 리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화려하죠? 네, 제작진들 고생이 많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송영길 뭐라 그래요? 나는 모르는 일, 밑에서 알아서 한 일, 검찰 돈 받은 걸 모를 수 없다.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하죠. 돈을 뿌린 걸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모를 리가 없느냐? 일단요, 아까 보신 녹취록 있죠? 3월에 여기 내가 송 있을 때 같이 얘기했다. 자, 이성만 의원은 재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허언이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건 맞는데 실제로 송영길 대표와 같이 있었을 때가 아니라 그냥 없었는데 과장하듯이 허언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심 재판부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녹취록을 인정을 하죠. 박용수와 송영길이 있는 자리에서 선거자금 제공을 밝혔고 송영길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해요. 이성만 1심에서 유죄 나왔거든요. 지금 제일 불리한 이유는 이정근 본부장이 다 불고 있어요. 법정 증언에 뭐라고 하냐면 이정근 본부장이 송영길 대표는 이성만이 1,000만 원을 제공하는 걸 사전에 승인을 했고 3월 30일에 지역본부장에게 돈을 뿌리거든요. 그 다음 날인가 후보실에서 송영길이 대면 보고도 받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4월에 의원들에게 돈 봉투 뿌리잖아요. 그것도 그 6천만 원도 송영길이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림까지 드립니다. 그림까지 그려요.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 4월 28일 저녁,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미 4월 28일 오전에 윤관석 의원이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1차로 돈을 뿌린 그날 저녁입니다. 그날 저녁에. 근데 아까 보셨지만 안 온 사람한테 못 주고 또 뜻밖의 사람한테 뺏기고 하면서 다시 뿌려야겠다. 2차 뿌려야겠다고 얘기를 해서 뿌리잖아요. 그 사이에 얘기예요. 그 사이에 이걸 이제 이정근 본부장이 그려요. 이 사무실까지. 4월 28일 저녁에 여의도에 있는 캠프 사무실 5층에서 윤관석 의원에게 이정근 본부장이 아까 돈 마련하라 그랬잖아요. 돈을 마련합니다. 갈색 봉투에 돈을 착 넣어가지고 줘요. 그래서 둘이 함께 내려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바로 캠프 4층 송영길 후보 사무실로. 뭘 통해서? 비상 계단을 통해서 짠짠짠짠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 만났다는 거예요. 누구와? 바로 송영길 후보와. 근데 그 테이블에는 뭐가 놓여져 있었다고요? 이 갈색 봉투가 갖고 내려간 거죠. 거기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그려요, 사파로.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관석 의원이
빨리 가야지 이것도 돌려야 하니까 라고 대화 내용까지 고스란히 복원을 합니다. 그리고 윤관석 의원은 없는 상황에서 둘이 다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정근 본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나눠줬는데 체크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송영길 당시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기는 뭐 다 됐고 거기는 뭐 다 됐고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이미 체크 다 했고 얘기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정근 본부장은.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죠. 돈 뿌리는 걸. 뿌리기 전에도 이미 윤관석 의원이 나 빨리 가야지 이거 돌리려고 돈을 앞에다 두고 그 얘기 서로 나눴고 뿌리고 난 뒤에도 알아봐야 될 때니 다 됐고 내가 다 알아봤고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송영길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28일 저녁에 만났을 때 나는 대학 동창들이 찾아와서 만나느라 윤관석, 이정근을 못 만났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검찰은 이정근 본부장의 이 진술이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사실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제 징역 9년을 구형하는데요. 마지막 검찰의 최종 의견과 송영길 대표의 최종 진술, 최후 충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사님들, 저는 최후 의견과 최후 진술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요 마지막 재판장에게 마지막 제 말이 맞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을 들여 쓰겠습니까, 그죠? 마지막 한 방 임프레시브한 게 필요한 거잖아요. 자, 검찰의 최후 의견 갑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매표 행위는 대의제의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겁니다. 2011년에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한나라당 전남 도당위원장 선거 때 대의원 한 명당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한 후보자뿐 아니라 또 다른 대의원에게 200만 원 또는 10만 원 제공한 대의원도 모두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은 그보다 금품 규모가 20배 이상으로 죄질이 훨씬 더 불량합니다. 얼마나 돈을 뿌렸냐? 지금 확인된 것만 지역본부장 1,400만 원, 지역상황실장에게 2천만 원, 그리고 국회의원 20여 명에게 300만 원씩 돈 봉투를 넣어서 20명에게 뿌렸으니까 6천만 원, 총 6천, 8천, 9,400만 원을 지금 뿌린 걸로 검찰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배 이상 규모가 큰 죄질이 불량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20명에 대한 오더는 대의원 기준으로는 1,260명, 권리당원 기준으로는 6만 1,740명의 표 가치를 확보하는 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회의원은 더 많은 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친명계에서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권리당원을 더 높이는 걸로 지금 당원 한번 개정했죠. 어쨌건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에게 돈 뿌리는 건 효과가 좋고 그게 통했다는 거죠. 왜? 피고인은 2위인 홍영표 후보보다 불과 0.59% 차이로 간신히 이겼는데 이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이 매표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돈을 뿌리지 않았으면 송영길 대표가 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윤관석, 박용수, 강내규 3명이 모두 구속 기소된 중대한 범행으로 아직 박용수는 1심이 안 나왔습니다. 이 둘은 최근에 모두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공범과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 범행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누구? 피고인 송영길. 이 사건 범행의 정점이자 최종 결정권자 책임자는 누구? 송영길. 역시나 가장 큰 형사 책임을 부담한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송영길을 당선시키려고 밑에서 일한 사람들은 이미 강내구, 윤관석은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 확정이 됐는데 송영길은 지금 무죄를 주장하죠. 송영길의 무죄가 말이 되냐는 거죠. 정당법 위반 징역 3년, 윤관석 아까 2년이었는데 3년. 거기다가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먹사연 뇌물죄 징역 6년 포함해서 징역 9년을 선고해 주십시오. 불리합니다. 여러모로 송영길 전 대표 지금 불리해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깁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얘기를 해요. 게다가 정말 끌어다닐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들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얼굴 알만한 사람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부터 꺼냅니다. 누굴 공격하느냐? 한동훈 대표를 공격해요. 왜 한동훈 대표를 공격했을까요? 검찰에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2022년 5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개정법을 위반한 시행령을 만들었어요. 기억나시죠? 검수완박 통과되니까 등자를 갖고 이걸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행령으로 선거법이 원래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명백한 삼권 분립과 입법권 침해로 한계를 일탈한 위헌의 소지의 이 시행령으로 제가 선거법 수사를 받은 겁니다.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 내 수사가, 자기에 대한 수사가. 게다가 자, 윤관석, 이정근과 면담을 해서 내가 돈봉투 아까 알았다고요?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왜? 감히 저에게 돈봉투를 뿌리자고 건의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 4월 28일 내가 돈을 뿌렸다는 그날은 아침 9시부터 대의원 투표가 시작이 됐잖아요. 아까 제가 시작된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반이 지나갔는데 돈봉투로 내가 몇 표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압도적인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여론조사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은근히 공격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실망한 당원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검찰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돈을 뿌려서 0.59% 차이로 간신히 이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송영길 대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제가 당선된 이후에 당선이 됐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인터뷰를 보면 제 얼굴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왜? 승리해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0.5%포인트 차이밖에 못 이겼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컸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 되자마자 제가 따졌습니다. 누구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떻게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오더를 내려서 홍영표 후보가 막판에 많이 쫓아왔다고 지금 본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합니다.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문 대통령이 아예 뭐 다 끝나는 것 같고 그러냐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지금 알려지지 않았던 비화까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검사님들은 어떻게 보좌관이 국회의원에게 보고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자, 과거에 보십시오. 수백억 차떼기 사건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 대선 당선시키려고 차떼기 했는데도 노 전 대통령은 입건하지 않고 실무지만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때 손준성 검사 기억나세요? 그 고발 사주 의혹, 박지원 의원 얘기도 나오고 또 뭐 조성은 씨 얘기도 나오고 했던 김웅 의원 얘기 나왔던 그건 예전에도 했는데 하여튼 그 건 때도 윤석열 대통령 기소 안 하고 손준성만 기소했습니다. 의원과 보좌관은 상명하복이 아닌 동지적 관계고 예전에도 내가 나를 위해서 밑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나는 기소 안 하고 밑에만 기소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정근에 대한 평이 좋지 않은 게 많아서 내가 당대표 된 이후에 사무부총장 사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정근도 노골적으로 서운함을 토로했고요. 만약에 내가 진짜 돈봉투를 관여했다면 그때 당시에 이정근이 날 협박했겠죠. 압박했겠죠. 근데 그런 거 없었습니다. 명태균 씨 얘기까지 꺼내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협박하는 것과 유사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정근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감정이 호소합니다. 저는 25년 정치 인생 집 없이 살지만 기부하고 만족하며 끊임없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에게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도 소나무당 대표입니다. 계속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동투더 뉴스. 자, 지금 돈봉투 사건 어떻게 재판이 되고 있느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윤관석 강내구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고 박용수 보좌관 지금 재판 중에 있고요. 송영길 대표도 이제 1심 선고일이 결정이 났습니다. 결심 공판 이번에 끝났고 징역 9년 지금 구형된 상태고요. 그러면 돈을 마련해서 지시하고 뭐 마련해 수수해서 지시자, 수수자, 그다음 유포자 다 지금 이제 상당히 재판이 끝난 상황이고 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제 수사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1심이 나왔어요. 요 중에서 윤관석, 이성만, 임종성, 허종식 이 4명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 나왔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 자, 이게 문제냐면 4월 28일에 1차 돈봉투를 받은 사람으로 지금 검찰이 지목한 사람. 이들의 1심 판결문에 그 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럼 검찰은 어떻게 해요? 지금 수사를 해야겠죠? 수사를 해서 만약에 돈을 받았으면
기소를 해야겠죠. 이게 현역 의원들이에요. 상당수는.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잘 협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나와달라고 했더니 이 박영순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잘 협조를 안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11월 13일까지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지금 얘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어쨌건 민주당 돈봉투 이 사건은 지금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갈 길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일단 송영길 전 대표 1심도 아직 나오지 않은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이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에 대해서 실제로 유죄 판결을 나올 수 있겠느냐, 지금 검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1차도 있지만 2차도 있잖아요. 그죠? 2차는 아직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2차 때 의원회관에서 돈봉투 뿌렸을 때 그 받은 의원들은 또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돈을 받은 의원들은 액수는 작고 재질이 조금 낮을지는 모르지만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고 다수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상당히 정치권에서 긴장하고 바라보는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퀴즈 나가겠습니다. 박사님들.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대표가 아까 제가 길게 최후 진술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때 언급하지 않은 인물. 야, 이거는 동행과 뉴스터디를 보지 않으신 분은 절대로 맞출 수 없는 분입니다. 이거 맞추시면 당첨 확률 높아지겠는데요. 좀 어렵습니다, 문제가. 1번 명태균, 2번 문재인, 3번 한동훈, 4번 김정은. 4명 다 송영길 돈봉투 사건과 관계없는 인물들처럼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시죠, 여러분? 뉴스터디 보신 분들은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댓글로 영상 밑에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선물 드리죠.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에이,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퀴즈 정답 나가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나갔던 바로 그 편 대북송금 뇌물죄 이화영 2심 재판에서 변호인이 꺼냈죠. 연어회 결제 내역 증거다. 그 증거와 관련이 없는 인물은 1번 쌍방울 직원, 긁은 걸로 보이죠. 2번 김성태, 요거 회유 연어 수팔티 주인공이죠. 3번 리오남. 리오남이 그 편에 등장은 하는데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이 여기 내려와서 쌍방울 연어와는 관련이 없겠죠. 3번 정답 3번. 자, 한국 타자님 맞춰주셨습니다. 2심 판결하는 판사님도 머리 싸잡아가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겠답니다. 왜? 동행과 뉴스터디를 보면 명쾌하게 요점 정리가 돼서 판결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요. 판사님 꼭 봐주십시오. 자, 두 번째 당첨자 임별아 님이십니다. 열심히 강의를 듣다 보면 어느새 정치부 기자가 된 듯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TD님. 검찰청에 만약에 이분이 나오면 이분 방첩 신고해야 하지 않나요? 그러네요. 그죠? 네, 갑자기 신고도 없이 우리나라에 와서 검찰청이 수원지검에 와 있으면 신고해야겠네요. 자, 네 번째 서주실님입니다. 자, 대장동 설명 때부터 뉴스터디 팬이시라고요. 남산에 올라와서 남산타워 아래에서 쉬면서 듣고 계신가 봐요. 네, 늘 건강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시골 삼춘님. 리오남 맞추셨습니다. 아, 이 49,100원을 이화영 전 변호인 측에서 분석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49,100원이? 그런데 채널A 팀에서 분석한 금액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길게 의견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깔끔한 정리로 공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5분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아시죠? 유튜브에서 채널A 뉴스 채널 가신 다음에 커뮤니티만 찾으시면 네, 거기서 선물 누가 받으시는지 어떻게 받으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할까요? 박사님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